오늘은 건축하기에 유리한 대지를 고르는 방법. 우리가 이제 빌라, 이쪽 동네는 이제 빌라가 많이 있는데, 부천 지역인데, 이제 헌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이제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 가급적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이렇게 위치한 그 빌라를 매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런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축하기에 유리한 대지 그러면은 이 이제 오래된 빌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대지가 있겠죠. 대지권하고. 그러면 그 빌라가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남쪽에 도로를 끼고 북쪽에는 다른 빌라와 그냥 그대로 대지 경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난 게 이런 골목에 이제 뭐 한 6m, 4m 도로가 있어요. 보면은 이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있으면은 그 도로에서 이 남쪽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대지, 그 다음에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대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보면은 도로가 남쪽에 있으면 햇빛이 잘 든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건 이제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살 때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오래돼서 이제 이 집을 멸실하고 철거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북쪽에 도로를 낀 대지, 즉 남쪽에 있는 토지, 이게 훨씬 더 건축물 지을 때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에 도로로 끼고 있는 대지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때, 여기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지을 때 3층, 즉 9m까지, 요거는 이제 빌라의 경우입니다. 다세대 주택. 3층 9m까지는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고 건축물이 곧장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9m를 초과하는 높이부터는 북쪽 도로 중앙 기준선에서 건축물이 올라간 높이의 2분의 1만큼 이격하여 띄운다 그랬거든요. 자, 보면은 3층까지는 여기서 곧장 올라가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죠. 여기 보면 자, 여기 6m 도로가 있고 여기 이쪽이 북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에 있는 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도로가 6m라고 한다면은 6m의 중간인 3m를 띄워요. 여기서 3m를 띄고, 그리고 그 3m, 요거 참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이 도로와 내 대지의 경계선이 있죠. 요 경계선 사이에 기본적으로 1.5m를 띄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1.5m를 띄고서 9m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요. 그죠? 9m까지는. 근데 9m는 한 층당 약 3m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1층 피로티 주차장 3m, 2층 3m, 3층 3m 합쳐서 9m죠. 그래서 이 9m까지는 잘리지 않고 쭉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4층부터는 일조권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있죠. 도로 중앙선 있죠. 중앙선에서 이 올라간 높이 있죠. 그러면 4층이면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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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3m니까 12m죠. 그래서 4층 지붕이 12m예요. 12m를 갖다가 2로 나누면 6m죠. 그 6m를 도로 중앙에서 6m만큼 뒤로 후퇴시켜 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5층 올라갔어요. 5층은 몇 개죠? 3m가 5개니까 15m죠. 5층의 지붕은 15m예요. 그래서 지붕의 기준을 맞추면은 15m의 절반인 7.5m를 도로 중앙에서 띄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신축했을 때 보면 이렇게 자꾸 꺾인 게 있죠.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꽤 꺾인 거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잘라줘야지만이 이쪽에 있는 집에서 햇빛의 영향을 덜 받고 햇빛을 받을 권리를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냐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이제 그 주택에서 주로 적용을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옆에 그 도로가 없는 경우를 하나 더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도로가 없는 경우를 하나 더 그려놔가지고 여기 이제 도로가 없죠. 요거는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 그걸 한번 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략한 개념 설명이면서도 또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막연히 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더 제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빌라 투자하러 가시면은 훨씬 더 유리한 집을 유리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좀 전에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이죠. 요 내용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 옆에 바로 다른 건물이 있고 도로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대지 경계선에서 아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뛰었죠. 그죠? 6m 뛰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 도로 경계선 6m 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건물이 좁아지겠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제가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3층까지는 똑같이 올라가요. 여기에.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 4층, 5층은 이렇게 좁아져요.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은 건축주로서는 동일한 땅에다 건축물을 조금밖에 못 지으니까 손해보겠죠. 그 내용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도로를 낀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앙선에서부터 기준점을 삼아서 후퇴하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가지만, 이렇게 이제 옆에 그 도로가 없고 바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그 대지 경계선에서 시작하니까 쭉 물러나니까 이만큼 물러난 거거든요. 6m 물러난 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그러니까 4층, 5층이 좁아지니까 어떤 경우에는 5층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그림은 이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투시도 형식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시도 형식으로 그리니까 한 번에 이제 이해가 가겠죠. 왜냐하면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단면도로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투시도로 한번 흉내 내본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6m 북쪽 도로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죠. 그 옆에 건축물 빌라를 지었을 때는 9m까지는 9m까지는 이렇게 곧장 다 올라가요. 자기가 다 찾아놓거든요. 건축법에서. 근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후퇴한 게 조금씩밖에 안 됐죠. 이렇게 조금씩밖에 후퇴돼 가지고 이만큼 넓게 나와요. 이게 넓게 나오는데 인접 대지 옆에 바로 길이 없는 데서 짓게 되면은 3층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자 4층에서 이거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5층에서는 더 줄어들었죠. 이렇게 집져 가지고 이거 분양될까요? 그러니까 5층을 안 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거 설명드린 거고. 다음. 자,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2020년 2월 달 하니까 한 두 달 전쯤에 그 우리 동네에서 여기 이제 사업 승인이나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분양하는 그런 빌라 제가 사진 찍어다가 여기 만든 건데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는 이제 이 담장이 이렇게 사진 좀 잘 안 나왔는데 담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담장인데 이 북쪽에 있는 빌라예요. 오래된 빌라고. 여기가 이제 담장이 대지 경계선이에요. 이게 보면은.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남쪽에 있는 대지에다가 신축을 한 거거든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피로티가 1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피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2층, 3층이에요. 그래서 3층까지가 약 9m 정도 되는데 3층까지 곧장 다 올라갔죠. 그래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대지 경계선에서 6m를 후퇴하니까 4층이 이렇게 많이 잘렸죠. 지금 여기 집이 있는데 많이 잘렸대요, 이 집이요. 5층은 얼마예요? 7.5m 후퇴했으니까 더 많이 잘렸죠. 이게 이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실제 건축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많이 잘려요. 이게 보면은 건축물이 이거 이만큼이나 잘려 나가니까 건축주로서는 집 분양하는 게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는 한 약 4m 정도 뛰었어요. 보니까 여기 간격이 한 3, 4m. 그래서 이제 요렇게 뛰는 게 원래 1.5m만 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뛰냐면은 여기다 바짝 붙여놓게 되면은 이 집도 불편할 뿐더러 이 집도 너무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빌라 분양하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좀 넓게 뛰었는데 1.5m 뛰는 게 원칙이고 빌라 업자의 사업성 분석에 따라서 좀 더 뛸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지적도를, 그러니까 지적도가 아니고 그 이제 지번도를 하나 인터넷에서 캡처해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동네인데 제가 부동산 하고 있는 동네인데 부천이요. 부천 원정동 지역인데 하나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셔가지고 오래된 빌라를 투자할 적에 요런 것 정도는 알고 가셔서 어떤 게 왜 싸고 어떤 게 비싼가 정도는 알고 가셔서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는 그 빌라에 투자하시는데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빨간 표시로 한 요런 그 대지를 가진 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하늘색으로 표시한 요런 그 대지를 가진 빌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한진주택과 장안빌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보면 요건 아마 이제 신축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요 주택은 재건축을 하거나 이제 그 빌라를 신축하게 되면은 이쪽에 16m 도로와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이런 주택의 경우는 요 도로에서 1.5m만 뛰게 되고 그 일조권 타선을 전혀 받지 않아서 5층까지 그냥 꽃장 올라가요. 이런 데는 아파트를 줘도 뭐 한 12층까지 스트레이트로 쫙 올라가거든요. 잘리지 않고. 이런 땅을 가진 대지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이 주택도 좋아져요. 왜냐면 여기랑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고 이게 그냥 독자적으로 신축 빌라로 간다면은 이 한진주택은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팔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져요. 여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웬만하면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걸 들어줘서 이 장안빌라 사람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빨간 표시한 거 있죠. 요거를 한번 같이 보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북쪽으로 4m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4m 도로인 경우에도 꽤 많이 잘려 나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나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뭐 평당 1,300만 원이라 그런다면은 이 주택은 평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그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가면은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이거 나왔을 때는 1,300이고 이것도 금방 되니까 북도로 꼈다고 그러고 하면서 1,300을 이제 요구하겠죠. 받아준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 근데 원래 원칙의 그 개념은 이쪽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이거보다는. 또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안빌라도 여기 있는데 요 앞에 거는 요 뒤에 거보다 훨씬 더, 물론 그래.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이제 띄워 보니까 장안빌라 요 세 개가 한 필지로 되는데 길로 또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거가 네 개가 합쳐질 경우인데 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잘라지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한두 명만 반대를 해도 신축 빌라는 절대로 못 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가야 되는데, 여기 또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권리 행사에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게 이제 요쪽 부동산에서 이런 거 잘 아는 부동산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알아도 뭐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빌라를 투자할 적에는 그 등기부 등본 지적도 띄어가지고 한 필지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한 필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재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투자가들의 리스크죠. 이게 보면은 투자가들의 리스크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그 스타디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중개사님들은 이런 설명 아예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보조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어깨너머로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꽤 많이 알고 있는 듯 하면서도 정작 이런 것들은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런 이 빌라가 지금 다 무르익어서 다 썩어서 문드러지게 생겼는데도 그 재건축을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권리관계가 꼬인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근데 요게 좀 가끔가다 좀 싸게 나올 적이 있는데 싸면은 그래도 살만은 하죠. 그래도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니까 굉장히 이것 뭐 이쪽에 그 지금 상당히 그 전철역도 개통될 예정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으니까 싸면 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부동산에서 그 권리 분석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투자 가치 분석 이런 거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사라고 막 종용할 적에 뭐 낡았고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사고 그러는 거는 조금 더 아마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이제 저는 물론 이런 거 오면은 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왜 비싸고 왜 싸고 왜 사야 되고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데 되게 그 부동산 그 가면은 일단 계약서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동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한 거니까 앞으로 이게 오래된 빌라 투자하실 분들은 기본적인 이런 상식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요 내용들을 그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 블로그를 링크 시킬 테니까 요 내용을 블로그에 가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그 오래된 낡은 빌라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